마켓 무버입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우리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1,451원에 마감하면서 15년 만에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에도 1,410원대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 또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날카로웠던 매 파월의 발톱입니다. 이번 주에 공개되었던 FOMC 점도표 살펴보시면 내년 말 금리 전망치에 변화가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내년도 금리 전망치가 올라가게 된 건데요. 내년도 금리 인하 역시 4회에서 2회 인하로 줄어들게 되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의 폭이 생각보다 적겠다라는 의견들 더 힘을 받게 되면서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금리 인하는 더 신중하게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은 금리를 3회 연속 동결했죠. 증시에서는 환호할 만한 내용이었지만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로 돌아서는 계기를 마련해줬습니다. 우에다 가조 BOJ 총재, 추가 금리 인상을 위해서 기업의 임금 동향의 정보가 더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내놓았고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엔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하는 흐름 더 짙어졌습니다. 달러 강세 지지되면서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크게 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외환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의 외환 스웨프 한도 증액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한도를 500억에서 650억 달러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해지 10% 상향을 1년 연장하면서 내년 말까지 기간을 더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게 됐을 때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선물환을 통해서 매도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보니 외국인들의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의 자산이 매도 물량이 더 커지면서 환율이 더 이렇게 치솟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다시금 안정세를 찾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가 더 빠르게 이어져야겠습니다.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안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7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분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론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이러한 의견들을 전해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일단 장부가상으로만 봤을 때는 코스피가 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만 보고 봤을 때는 지금은 확실히 일단 매수에는 부담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자명한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코스맥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화장품주 잘 모르면 무조건 코스맥스 사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죠. 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국콜마와 지금 주가가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는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탈중국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맥스는 그래도 여전히 중국 시장에 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쪽에서 지금 저는 화장품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왜 어려워졌냐라고 했을 때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한 중국에서 이제 청년 실업률에서 청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16세서부터 한 24세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17% 전후가 이제 실업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밖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거의 40%가 넘는다라는 얘기도 좀 있죠. 이 부분이 좀 개선됐을 때 저는 화장품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서 이제 색조 화장품 기준으로 1인당 1년에 7,500원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립스틱 하나 그냥 바르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화장품 시장이 발전을 하려면 기초에서
경기가 좋아지면 색조로 넘어가거든요. 코스맥스는 그때 어떤 이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간단히 좀 뭐 설명을 드렸고, 이제 고객사들은 뭐 화장품계의 TSMC라고 불리는 기업이니까 글로벌로 했을 때는 약 3,300개사의 화장품을 만들어 주고 있고, 중국만 해도 인디 브랜드 포함해서 한 1,000개 정도를 만들어 주고 있는 기업이 코스맥스죠. 일단 중국 쪽 매출에 굉장히 좀 약간 비중을 두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약간 갸우뚱하긴 합니다만은, 코스맥스에서 좀 아쉬운 점은 한국 콜마의 강점이 있는 선케어 부분. 선케어는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아무나 못 만들죠. 그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장 대비해서 흐름을 봤을 때 6월 7월 초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번 주가가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코스맥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가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온 상황인데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까지 봤을 때 볼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베어링인데 0.8% 상승세 4,4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박정희 파트너님께서 이미 좀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일단은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죠. 한마디로 이 풍력 발전 베어링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연말도 좋습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한번 잘 접근을 해 보시고요. 일단 탄핵이 되고 정권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 풍력 발전 쪽에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 풍력을 보급을 확대하면서 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올해 풍력 경쟁 입찰 선정 물량이 지난해 대비 30%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풍력 발전이 지금 공격적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은 이미 난개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돈 될 게 별로 없는데 풍력 발전 쪽은 해상 풍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할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돈을 가져다가 이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제주도나 막 지금 돈을 땡겨가면서 지금 해상 풍력을,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해상 풍력을 지금 개발하려고 매우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 해상 풍력 쪽, 이 풍력 발전 쪽이 좀 부각을 강력하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력 발전 쪽은 별로 안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CS 베어링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볼게요. HMM입니다. 오늘 1% 상승세 18,1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해운주들 볼 때 세 가지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세 가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부분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죠. 그 다음에 유가인데 지금 유가가 뭐 사실 굉장히 하향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 정도 선에서 뭐 급등나기 좀 힘든 구간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운사들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컨테이너 운임 지수 7월 달까지 엄청 좋았는데 내려왔다가 지금 살짝 반등해 있는 구간에서 옆으로 좀 약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선 2개를 좀 다시 신설을 하면서 어떤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사실 안 떨어지면 다행이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좀만 개선이 돼도 HMM도 위쪽 방향 좀 잡을 것 같고, 기관 수급이 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오늘 7% 넘게 상승세. 오늘 두 분이 좀 마음이 통하신 것 같아요. 왜요? 그래도 거의 비슷한 업종에서 가지고 오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SK 오션플랜트. 이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또 뭔가 일단은 그 가스를 시추하는 데 쓰는 이제 훈육강간, 네. 이것을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단 개발을 완료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대왕고래 관련 섹터에도 엮여 있는 상황이고, 또 해상 플랜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해상 풍력의 그 하부 구조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 쪽하고도 또 엮여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선박의 블록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를 만들고 있고, 특히 이제 특수선, 이 방산, 그리고 관공선 이런 거 건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쪽하고도 같이 좀 엮여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렇게 또 고평가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